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청춘의 3년을 보냈고 그곳에서 문화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기억과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저 자치주라는 배경이 흥미로워서 다큐멘터리 한 편쯤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숫자나 자료로도 설명되지 않는 낯선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한국어 인사. 삼성전자 간판과 김밥 천국, 비빔밥과 KPOP 넘실대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기억과 정서가 아직 살아있는 진짜 한국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국경도 뛰어넘은 한민족의 문화가 타국의 땅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의 현장.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이 공간에서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 기억, 그리고 관계를 지켜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엘리자라고 합니다. 미국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3년간 유학하며 한국 문화를 깊이 알게 된 다큐멘터리 PD예요. 이번에 자치주 취재를 위해 연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처음 이상함을 느꼈어요. 택시 기사분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거였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 네.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럼 우리말 잘하시네요.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어요. 억양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완전히 한국어였습니다. 시내에 들어서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 대리점, 현대마트, BBQ 치킨, 김밥 천국. 잠깐, 여기가 정말 중국 맞나요? 제가 중국어로 물어보니 택시 기사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자치주니까 한국어도 공용어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능숙한 한국어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로비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대형 TV가 있었고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 블록을 걸으면서 본 간판들이에요. 전주비빔밥, 부산밀면, 강남스타일 노래방, 방탄소년단 굿즈샵, 김치하우스. 심지어 K-팝 댄스 학원이라는 간판까지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맛이 서울에서 먹던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사장님, 이 비빔밥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일하다가 돌아와서 배운 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가이드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진짜 중국 맞아요? 여기는 완전히 한국 같은데요? 가이드도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중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 순간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겉만 한국일까? 속도 그럴까? 거리를 더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할머니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젊은이들은 K-팝을 듣고 있었어요. 서점에 가보니 한국 소설책과 K-팝 스타 사진집이 중국 책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제 다큐멘터리 감각이 발동했어요. 단순히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국적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정말 한국 같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분들이 많아지면서요. 한국에서 돌아온 분들이요? 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K-팝 때문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에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요. 단순히 간판만 한글인 게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같았거든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보자고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연길의 중심가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는데도 거리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활기의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인터뷰인은 서울 삼겹살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철수 씨였어요. 사장님, 언제부터 이 식당을 하셨어요? 3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7년 동안 일했거든요. 김철수 씨는 한국에서 배운 삼겹살 굽는 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상추쌈에 쌈장까지 모든 게 한국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맛을 그대로 내려고 해요. 손님들이 진짜 한국 맛이라고 좋아하시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놀라운 건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중국인들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요. 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 생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부산밀면이라는 식당이었어요. 사장 박영희 씨도 한국에서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밀면을 여기서 파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어요. 박영희 씨는 부산에서 5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밀면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당했던 일은 힘들었지만 그 문화는 참 따뜻했어요. 정이 많고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오후에는 문화공간들을 둘러봤어요. K드라마 상영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운영자인 이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2년 전부터요.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했어요. 상영관에는 2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서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저분들은 단골이세요? 네, 거의 매일 와요. 한국 드라마가 인생 낙이라고 하세요. 헌책방에도 가봤어요. 한글 서점이라는 이름의 이곳에는 한국 수필과 시집이 가득했어요. 이런 책들 어떻게 구하세요? 서점 주인 최진수 씨가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해요.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변 노년층의 이야기였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할머니,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15년 일했어요. 처음엔 힘들다고만 하더니 나중엔 한국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명절 때는 집에도 초대해주고 그런 정이 좋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아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국 음식 만들어주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에서 뭔가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 유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젊은 세대들을 만나봤어요. K-팝 댄스 학원에 가니 10대들이 열심히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 왜 K-팝을 배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멋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K-팝 아는 게 자랑이에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놔두세요. 한국 문화 배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느낀 건 이곳의 한국 문화가 겉핥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사흘째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연변대학교에서 만난 김민호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요. 우리는 중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점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려요.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민호 학생의 고민은 많은 젊은 조선족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너희는 왜 중국 문화는 안 좋아하고 한국 문화만 좋아하냐는 말을 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었어요. 중국 당국에서 과도한 한국화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너무 한국적으로 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일부 상점에서는 한글 간판을 작게 하거나 중국어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은 건 30대 초반의 이영수 씨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8년 일했어요. 그곳에서 아내도 만났고 딸도 낳았어요. 그럼 한국에 계속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복잡해요. 한국에서는 항상 외국인이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되기는 어려웠어요. 영수 씨의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연변으로 와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딸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전통은 어디 갔나요? 조선족의 정체성은 뭐가 됐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첫 번째 의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겉만 한국일까? 속도 그럴까?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겉모습만 한국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깊숙이 한국적이 되어가는 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대답이었어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드라마 보고 자랐어요. K-팝 듣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어로 생각해요. 그럼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 같지도 않고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그 학생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곳의 한국화가 단순히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것도요. 나흘째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봤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문화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 거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첫날 갔던 서울 삼겹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장 김철수 씨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연화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화 씨는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한국에서 배운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연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란 건 겉모습보다 함께 먹는 마음이에요. 함께 먹는 마음이요? 네, 김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챙겨줬다고요. 밥 먹었어? 같이 먹자 이런 말들이 진짜 한국 문화라고요. 연화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손님들도 혼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와서 이야기하며 먹어요. 정말 그랬어요. 식당을 둘러보니 모든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연길의 전통시장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곳에서도 한국식 인사와 예절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는 거였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달아요. 존댓말과 함께 양손으로 과일을 건네는 모습이 완전히 한국식이었어요. 아주머니, 예전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한국에서 와서 가르쳐 줬어요. 어른 공경하는 법이랑 손님 대하는 법이요. 한국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마음도 편해져요. 그날 오후에는 정말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한국식 존댓말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식 예절을 가르치시나요?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한국 문화 중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어른 공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요. 부모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변하는 걸 보시고는 다들 좋아하세요. 수업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의 한국화가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 즉 배려와 존중, 정성과 따뜻함 같은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한국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 문화란 케이팝이나 드라마, 음식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과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연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정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연변에서 열리는 작은 한국 축제였습니다. 아침 일찍 축제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선족, 한족, 심지어 몽골족까지 다양한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할머니들이 한국 전통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들, 언제부터 한국 춤을 배우셨어요? 한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작년부터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려우시지 않아요? 어렵죠. 하지만 재미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른 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케이팝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연습 많이 하셨겠어요. 한 참가자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장 체험 코너였어요. 세대와 민족을 넘나들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70대 조선족 할머니가 20대 한족 청년에게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김치가 맛있어져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족 청년은 진짜 신기해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신앙송 코너에서는 중학생들이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고 있었어요. 별 해는 밤을 읽는 아이의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어요. 이 시를 왜 선택했어요? 그 학생이 대답했어요. 별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우리도 멀리 있는 조상들의 고향을 그리워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한국 전통놀이 체험장에서 아이들이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미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가 어릴 때 하던 놀이래요.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무렵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어요. 무대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린 거예요. 할머니들의 전통 춤, 아버지들의 사물놀이, 어머니들의 민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케이팝 댄스가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졌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한국보다 더 한국 같다.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축제가 끝날 무렵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아가씨, 우리 축제 어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걸 보니까 한국 문화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에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어요. 한국은 여기서 정말 살아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요. 축제를 정리하며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이런 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문화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나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하루 종일 축제장에서 본 건 갈등이나 혼란이 아니라 화합과 기쁨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축제의 여운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한국은 단순한 외국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여섯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관광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서울에서 온 20대 커플이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준호, 여자친구는 지은이라고 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기가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국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와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들과 함께 연변을 둘러보며 정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여긴 아직도 서로 인사하고 나눠 먹고 기다려줘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는 모르는 사람도 반갑게 인사해주네요. 정말 그랬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게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준호는 특히 음식 문화에 놀라워했어요. 여기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정말 많이 주세요. 서울 식당에서는 돈 더 내야 하는데. 그리고 맛도 옛날 할머니가 해주던 그런 맛이에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계속 반찬을 리필해 주시면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많이 드세요. 고향 음식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짜로 후식까지 내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정서 아닌가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인정을 느끼기 어려워요. 오후에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는데 준호가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여기가 정말 한국 같다고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같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더 한국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날 저녁 이들과 함께 한 카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서울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 힘들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사람들도 차가워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도 동감했어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인데.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꼭 와보시라고 할 거예요.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유튜버가 연변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구석구석 채널을 운영하는 민수라고 해요. 구독자 50만 명을 가진 인기 유튜버였어요. 여기 촬영하러 왔어요. 대한민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동네라는 제목으로요. 민수 씨와 함께 하루 종일 촬영을 다니며 연변의 모습을 담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문화들이 여기에 다 살아있네요. 그가 가장 놀라워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여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요? 카메라를 들이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민수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영상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놀랄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연변 한국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편집을 마치고 KBS에 방영을 제안했어요.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하게 됐어요. 방송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의 모습을 봤어요. 연변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한국이 위대한 이유는 한국이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잊지 않고 나누는 문화여서입니다. 문화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연변은 작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마음이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방송 후 연변 관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진짜 한국을 보러 연변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연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 씨 덕분에 연변이 유명해졌어요. 이제 작은 한국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한국이라고 불려요. 첫날 만났던 김철수 사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기뻐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인정받아서요. 지금은 어떤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부심도 생겼어요. 1년 후 다시 연변을 찾았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거리에는 더 많은 한글 간판이 생겼고 사람들의 표정도 더욱 밝아졌어요. 엘리자 씨, 연화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식당도 더 유명해졌어요.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져서요.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모두들 감동해서 가세요. 여기서 진짜 한국을 봤다고 하시면서요. 가장 기뻤던 건 젊은 세대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정체성 혼란을 겪던 김민호 학생을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중국에 사는 한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의 대답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러 다시 연변에 갔어요. 연화 씨가 차려준 비빔밥을 먹으며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화 씨,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하더니 연화 씨가 대답했어요. 이 맛이 당신 나라의 영혼이네요. 정말 완벽한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 후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죠? 한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다고요. 마지막 자막으로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한국인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두들 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진짜 한국을 봤다. 지금도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국 문화가 계속 꽃피우고 있어요. 더 이상 작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으로 불리면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의 위대함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있다는 걸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위대함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심어준다는 데 있었어요. 연변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